극인도가 네. 엄청 더워가지고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2도? 이랬어요. 정말 일어나면 눈은 뜨는데 못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박사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했고 그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다 있었어요. 똑같이 새벽 5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뭐 이렇게. 예. 학과 수업을 싹 다 녹음을 했어요. 와. 녹음을 싹 다 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오면 제가 하나하나 적었어요. 와. 타이핑을 다 했어요. 다 적어서 어. 그걸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와. 네. 그냥 통으로 외웠어요. 어. 네, 그때는 어떻게든 산다. 네,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울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네.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요가 명상학과 학우 여러분,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디대에서 요가 명상학과를 2006년에 입학을 하고 지금 동문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옥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것은 아주 젊고 또 열정이 가득하고 또 더군다나 유쾌하시기까지 하신 박다영 교수님을 한번 모시고 재미있는 인도 유학 이야기하고 또 요가의 세계 이야기 그리고 교수님만의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시간이 좀 되고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다영 교수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가 명상학과 박다영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신임 교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마음챙김 명상과 MBSR 그리고 명상 테라피 특론 그다음에 요가 심신치유 연구 대학원 과목까지 해서 이렇게 현재는 3과목을 맡고 있고요. 또 다음 학기에는 또 다른 새로운 과목들로 우리 학우님들 그리고 원우님들을 뵐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본격적으로 네. 제가 궁금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교수님 인도 유학을 가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인도에 유학을 가실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전혀 명상이나 심리 상담 쪽이 아니셨는데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석사, 박사까지 다 하셨거든요. 네, 그 상담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명상도 자연스럽게 수련하시면서 이제 인도를 매년 가시기 시작했어요. 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 어머니는 저길 그렇게 가나 그런 궁금증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입시에 실패를 해가지고 네, 제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인생이 굉장히 이제 실패한 듯한 그런 좌절을 크게 경험하고 방황을 많이 했죠. 대학교 1학년 때 방황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보기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너의 진로도 다시 볼 겸 상담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떻냐라고 하셔서 이제 시작됐죠. 이제 거기서 이제 명상을 만나고 하면서 이제 제가 대학교 마칠 때쯤에는 전공을 한번 내가 심리 상담이랑 이제 명상으로 좀 바꿔보고 싶다. 네. 이게 참 나랑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평상시에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 삶에서 처음으로 이건 내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이제 명상이었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석사 전공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하는 와중에 저희 이제 스승님께서 심리 상담 쪽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했고 너가 좀 희소성이 있으려면 좀 색다른 나라 그리고 특히 요가를 이제 인도에서는 인도의 심리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너가 좀 뿌리부터 한번 공부해보면 어떻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네. 인도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스승님 덕분에 이제 인도를 택하게 되셨는데 그러면 어디 대학교를 먼저 가셨어요, 교수님?
네, 저는 처음에는 델리가 있는 그 북인도에서 더 위쪽으로 가면 이제 리시케시, 아마 요가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리시케시 바로 옆에 같은 주에 있는 하리드와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하리드와르가 성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인도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제 거기에 있는 학교로 제가 가게 됩니다. 예. 그 학교 이름이 대부 산스크리티 대학교. 이 대학교의 특징이 힌두교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요가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인도 철학과 관련된 뭐 문화와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처음 하셨는데 어려움 없으셨어요? 너무 많았죠. 어려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좀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 학교는 특이하게 이제 입학을 7월, 8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그 전에 좀 적응하겠다고 5월 달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북인도가 엄청 더워가지고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2도? 이랬어요. 52도요? 네. 그래서 갔는데 제가 뭐 음식도 저한테 안 맞고 뭐 날씨도 당연히 안 맞고 뭐 적응도 안 되고 이런데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정말 일어나면 눈은 뜨는데 못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한 대여섯 시간 누워 있다가 겨우 이제 배고플 때 밥 먹으려고 일어나는 정도로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달 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잠깐 좀 몸을 추스리고 다시 가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인도로 들어갔어요. 네,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렇게 고생스러웠는데 또 학교는 다 마치셨잖아요. 네. 학교 생활은 어떠세요? 좀 특이하거나 이건 너무 인상이 깊다 이런 거. 일단 제가 석사를 했던 그 학교가 힌두교를 기본으로 깔고 있었고 그 학교가 아슈람에서 나온 학교였어요. 그런 그 수행처에서 나온 학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릭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학교 교복이 있었거든요. 네, 또 학교 생활도 저희가 보통 석사 그러면은 뭐 조금 학사 때보다는 훨씬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있었던 학교는 기숙형이어가지고 새벽 5시 반에 이제 아사나 수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후 5시에 끝나는 커리큘럼이었어요. 풀코스였어요. 점심시간 1시간 빼고 다 수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굉장히 빡셌죠. 이제 외국인들이 저 말고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만 따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했고 그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다 있었어요. 똑같이 새벽 5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안 살았던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우 정말 빡세게 했는데 그런 빡센 게 어느 정도 가니까 좀 익숙해지고 내가 좀 깨달았거나 정말 이렇게 생활하는 게 큰 이익이다라는 에피소드 하나 좀 부탁드려요. 제가 처음 3개월 동안은 계속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계속 하는 게 맞나? 잘못 온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또 친구들하고 거기에 다 이제 서양인들이 많이 왔었는데 좀 문화권도 너무 다르고 또 인도 친구들하고도 또 너무 다르고 해서 적응이 잘 안 됐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한 3개월 좀 지나고부터는 이제 언어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학교에 돌아가는 시스템도 조금씩 파악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적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또 지금 봤을 때는 거기가 이제 제가 되게 시골 학교여가지고 저랑 같이 석사를 했던 인도 현지인들은 굉장히 어렸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석사를 20대 초반이 하거든요. 그 나이 그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미 그때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많을 때 갔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고 서로 좀 어색했는데 그때는 그 친구들이 저를 막 좀 놀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좀 저하고 좀 친해지려고 마음을 많이 내줬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영어가 잘 안 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많이 챙겨줬던 게 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내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산스크리트 대학교에서는 주로 배우셨던 네. 그 석사에도 전공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거 전공하신 거예요? 그 학교가 좀 특이했던 게 이제 요가 철학 수련 네. 위주로 해서 한 파트가 있고 아. 그다음에 또 다른 파트가 이제 심리학 파트가 있었어요. 예. 그 심리학을 있었던 이유는 이게 그냥 수련만 해서는 우리가 어떤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을 같이 동반하면서 또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매니지먼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재 관리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경영 비슷하게 이렇게 수업 강의들이 있었거든요. 네, 수업에. 예,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요가라는 이 전통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급화하고 알릴 수 있는지 그런 데 좀 포커스를 맞췄던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시스템이. 필요한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학교에서 석사 논문까지 일단 쓰신 거고, 네, 근데 그렇게 하고서 또 다른 학교로 또 가셨는데 그 다른 학교로 또 가신 이유는 어느 대학이고? 네, 저는 당연히 박사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박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인도에만 있는 좀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도가 이제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영국의 교육 시스템을 따라서 했었어요. 석사하고 박사 과정 사이에 이제 MPhil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뭐 예비 박사, 예비 박사 과정,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델리 대학교를 또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델리 대학교를 제가 처음 지원할 때는 바로 박사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금 그런 마음 하나, 그 다음에 또 제가 처음 있었던 대부 산스크리티 대학교에서 이제 2년 경험해 보니까 좀 다른 경험도 좀 궁금하고 또 좀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배산임 수처럼 앞에는 겐지스 강이 흐르고 뒤에는 히말라야 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골 느낌이 나서 좀 약간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제 무의식 속에서 가장 크게 있었던 건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데 학벌에 대한 학벌에 대한 미련이 제가 대학 입시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외국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이용해서 좀 괜찮은 대학에 좀 이렇게 살짝 얹혀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정말 지원하니까 합격 통보를 받았죠, 제가. 근데 저의 신분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만을 위한 그 쿼터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저한테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델리 대학은 좀 어려움이 덜 하셨나요? 저도 쉬울 줄 알았거든요. 이제 인도에도 좀 살아봤고 뭐 학위도 하나 있고 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델리 대학교만의 그 특색이 있달까요? 델리 대학교는 우선 제가 갔던 학과는 철학과였어요. 철학과. 철학과 속에 저는 이제 인도 철학, 그다음에 불교, 명상 뭐 이쪽으로 제가 공부를 한 거였는데 거기 갔을 때 이미 사실은 저 외국인 입장에서 말고 이제 인도 현지 내에서는 뭐 굳이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같은 그런 랭킹에 속해 있는 학교였기 국립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그 프라이드 자부심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골에서 되게 작은 학교에서 웬 외국인 여자애가 와가지고 근데 뭐 영어도 딱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요가라고 오니까 근데 그게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학교에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요가 철학을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고 또 요가를 정통 철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델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시선? 그런 것들이 좀 처음에는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철학 베이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불교 철학, 서양 철학 이런 걸 다 제가 그 전공 수업을 들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힘들어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든 타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과 수업을 싹 다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싹 다 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오면 어. 그거를 그때는 네이버 클로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적었어요. 타이핑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시간 강의면 3시간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수님 말씀을 다 적는 거예요. 어머, 어머. 다 적어서 그거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와. 예. 그냥 통으로 외웠어요. 어. 예, 그때는 어떻게든 산다. 네,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울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예. 참,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막, 그래서 무조건 통으로 외워서 시험 문제 뭐 제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외운 거를 무조건 비슷한 문제면 거기에 다 적는 거예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그때 그렇게 울면서 녹음하고 암기했던 게 지금의 박다은 교수님을 만든 좀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때, 네, 맞습니다. 그때 그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근데 또 힘든 일 말고 또 재미있거나 좀 웃겼던 일은 없어요, 교수님? 많죠. 뭐, 그때 이제 뭐, 제가 아무래도, 델리대학교에서도 저는 기숙학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숙학교에서는 외국인하고 인도 현지인하고 근데 같이, 여자 기숙학교여가지고 같이 지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 저희 기숙사 안에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맨날 밤늦게까지 남는 멤버들이 있었어요. 제가 막 그게 부지런하게 막 낮에 하고 이런 걸 못 해가지고 밤낮이 아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밤 8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9시에 밤 9시에 도서관에 가서 그럼 거기 맨날 고정 멤버들이 있었어요. 저희 인도 친구들 몇 명 하고 그다음에 저희 한국인 또 같이 유학했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거기 앉아서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까지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눈이 딱 마주치면 잠깐 나갈까? 이렇게 해서 거기 또 이제 앉아서 막 그 간식 같은 거 막 서로 나눠 먹고 그러면서 막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막 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같이 유학했던 한국인 친구하고 그때가 보름날이었어요. 그래서 보름날 저희가 4층 그 건물이었는데 4층에 가서 그 달빛 아래에서 막 친구랑 저랑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이렇게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면서 근데 빨래 건조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왜 언제 우리 집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랬던 내 기억도 나네요.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델리대학교에서도 2년? 아니면 2년 반? 거기서는 2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그냥 논문을 쓰셨고. 네, 거기서도 이제 불교하고 이제 요가, 경전하고 명상에 대해서 비교했던 비교한 논문을 썼죠. 네, 네, 네. 특히나 제가 거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건 한국에 없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학위 자체가 이걸 제가 안 따고 그냥 과정만 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았어요. 네. 와, 이렇게 끈기 있는 공부, 어려운 공부를 또 마치게 되셨네요. 근데 사실 저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 뭐 진짜 뭐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하고 너무 바보 같고 그때 제가 막 너무 긴장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게 결국에는 내가 왜 지금 이런 과정을 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하는지 저의 뭐 밑바닥을 정말 많이 만났던 시간이어서 네. 소중한 시간이에요. 네, 지금 보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어느 대학교에 가느냐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조금 그런 것들 현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기 나름이구나. 내가 어떤 공부를 할지에 따라서 그 경험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논문 주제를 정하고 그 논문을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저한테 계속 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논문 주제가 맞나? 좀 너무 별거 아닌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힘이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걸 깊게 연구하려면 최소 10년은 필요하고 전문가가 되려면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자꾸 저를 상기시켰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나는 그 매순간 매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나는 나의 노력을 아니까 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했다는 걸 아니까 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했던 아. 것 같아요. 네.